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1억 년 전에는 공룡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룡들은 6,500만 년 전 운석 충돌로 인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공룡. 우리는 그러한 공룡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룡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흔적 덕분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공룡의 뼈입니다. 우리는 땅 아래에서 발견되는 공룡의 뼈로 공룡의 모습이나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적으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은 공룡의 크기와 무게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공룡 발자국은 과거 공룡들이 축축한 땅에 발자국을 남기면 발자국 위에 바람이나 파도로 인해 여러 퇴적물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 퇴적물 아래의 발자국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이 공룡 발자국입니다. 한반도에는 수많은 공룡들이 살았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았던 공룡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경남 창원시에는 약 10개의 장소에서 공룡 발자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열리, 호계리, 정병산, 무악산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중 고열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룡 발자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산 고열리에서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의 발자국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정말 선명하게 잘 찍혀있죠? 이곳에서는 무려 400여 개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는데요. 발자국 화석을 잘 살펴보면 초식 공룡의 발자국이 육식 공룡의 발자국과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던 초식 공룡이 육식 공룡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빠르게 뛰어갔다는 사실을 발자국의 보폭과 깊이의 차이를 통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열리의 공룡 발자국은 발자국의 배열을 통해 공룡의 사냥 모습을 예측할 수 있고 그 형태와 깊이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가진답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또 다른 흔적도 함께 발견되는데요. 바로 연은입니다. 연은이란 물결무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땅의 무늬입니다. 연은을 통해서 그 당시 이곳이 호수임을 알 수 있답니다. 공룡 발자국과 연은이 함께 발견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공룡 발자국이 물가의 질척한 땅에 찍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창원시의 공룡 발자국은 바닷가 말고도 산에 많이 찍혀 있던데 그런 발자국들은 어떻게 찍히게 된 것일까요? 공룡들이 등산이라도 한 것일까요? 이처럼 산속에서 발견되는 창원의 공룡 발자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공룡들은 왜 산으로 갔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창원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에 대해 함께 알아볼 이현경, 박주미입니다. 저희는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창원의 산 중 가장 먼저 이곳 무악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악산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에 대해 바로 알아볼까요? 이곳은 해발 761m의 산 정상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무악산입니다. 정상에선 모두 7개가 발견되었고 타원형인 것으로 보아 초식 공룡인 용광류의 발자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발자국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에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로 평가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발견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정상 부근에서 볼 수 있는 퇴적암은 무악산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침식 과정에서 많이 부서져서 발자국이 하나에서 3개 정도씩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등산로 중간중간에 연은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오셨나요? 주미씨, 공룡 발자국이 왜 산에서 발견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공룡들이 그 무거운 몸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왔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집안 융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물가의 질척한 땅을 공룡이 걸어가면서 발자국을 남긴 뒤 이 땅에 퇴적물들이 쌓이고 그 아래의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해서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땅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주변보다 높게 상승하는 것을 바로 융기라고 합니다. 무악산도 융기로 인해 땅이 솟아오르면서 생긴 산이죠. 융기를 거치면 땅 아래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로 인한 변성작용으로 땅이 암석으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 산이 바람과 물로 인해 침식작용을 받으면서 퇴적물 아래에 있던 공룡 발자국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랍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공룡들이 살았던 땅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산이 된 것이라니.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네요. 놀라기는 일러요. 이제 시작인걸요? 집안 융기에 대해 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올 공룡 발자국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다음 공룡 발자국을 살펴보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산은 바로 정병산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정병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정병산 용추계곡에서 2008년에 창원시 첫 번째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었죠. 정병산을 시작으로 주변 산들에서까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죠? 맞아요. 정병산의 공룡 발자국에는 재미난 발견 일화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발견 일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최초 발견자는 창원시 파령동에 거주하시던 조병원 님이에요. 네? 창원대 박물관에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산악회 회원으로서 등산을 즐기시던 조병호 씨는 평소 자주 보던 자연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룡 발자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하루는 계곡을 따라 새로운 길로 등산을 하던 중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공룡 발자국 발견에 대해 관련 기관에 연락을 했지만 산에 있는 공룡 발자국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창원대 박물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던 학예 연구사님도 웃어 넘기려 했지만 왠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연락을 받은 당일날 조병호 씨와 함께 빗속을 뚫고 산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조병호 씨를 따라 올라간 산에는 실제로 수많은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이후 정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룡 발자국을 찾으러 가볼까요? 참 주미씨,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흔적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럼요. 연은이잖아요. 지층 표면의 물결 모양을 의미하는 연은은 공룡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힌트가 되죠. 정병산 연은은 용추 1교와 용추 2교 사이쯤에서 발견되었지만 현재는 자연재해로 인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산로 중간의 곳곳에서 연은이 발견된답니다. 여기가 바로 공룡 발자국이 있는 곳이에요. 와, 이게 다 공룡 발자국이에요? 정병산에서 발견되는 발자국은 둥근 모양의 발자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초식 공룡인 용광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삼지창 모양의 발자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육식 공룡인 수강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곳에서는 약 480cm 정도 범위에서 보행렬이 관찰되며 발자국의 크기는 길이 40에서 45cm, 폭 35에서 40cm, 깊이 7에서 10cm 정도예요. 자, 그럼 정병산 발자국 조사를 담당하신 학예 연구사님께 발자국 발견 사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2008년 여름 평일 아침에 비가 오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공룡 발자국을 찾았다고. 정병산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 그래 한번 가보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병산을 걸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는 공룡 발자국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올라오는 초입부터 시작해서 물결 무늬가 확인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물풀의 나무를 지나가지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공룡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알려주신 용추 10교를 지나서 계곡 밑에는 당연하게 큰 발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정병산의 발자국을 다 살펴봤으니 바로 다음 산으로 가볼까요? 네, 빨리 가요. 여기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제2금강산입니다. 이 산에는 바위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이라는 뜻의 농암동천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농암동천에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설마 여기도 공룡 발자국이 있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 선비들이 글을 쓰고 풍류를 즐기던 곳. 현재에는 등산객들의 휴식 공간인 이곳 제2금강산 계곡에도 공룡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제2금강산의 공룡 발자국은 바로 이 농암동천에 찍혀 있답니다. 마치 공룡이 힘껏 달려와 바위에 2단 옆차기를 한 것 같은 10여 개의 뚜렷한 공룡 발자국이 보이시나요? 정말로 공룡들이 바위에 2단 옆차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사실 농암동천은 공룡 발자국이 찍혀있던 바위가 침식작용으로 인해 절벽에서 떨어져 세워진 것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심지어 조선시대 이곳을 다녀간 어느 선비가 공룡 발자국은 눈치채지 못한 채 경치가 아름답고 신선히 살만한 곳이라 하여 이 바위에 농암동천이라고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농바위에서 확인되는 공룡 발자국은 약 10여 개가 2개의 보행렬을 이루고 있어요. 크기는 50에서 60cm, 폭은 50에서 55cm 정도입니다. 농바위 왼쪽에 있는 바위엔 신선이 내려온 곳이라는 의미의 강선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 바위에서도 약 50cm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어요. 또한 이곳에서도 연은이 아주 많이 발견된답니다. 등산로와 인접한 계곡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곳으로 공룡이 살던 당시 이곳이 물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에서 발견되는 창원의 공룡 발자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왜 산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모두 풀리셨나요? 공룡은 등산을 간 것도 아니고 무거운 무게로 바위에 발자국을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공룡이 살았던 땅이 지층 변화를 거치며 위로 솟아올라 산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인해 지층이 더 단단하고 풍화에 강한 암석으로 변했기 때문에 창원의 공룡 발자국들이 산속 바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또 공룡 발자국은 주로 물가의 땅에 생기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 근처에서는 물결 무늬의 연흔도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산에서 발견되는 공룡 발자국을 알아보기 위해 무악산, 정병산, 제2금강산 총 3개의 산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악산은 무려 해발 761m의 산 정상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었죠. 추가적인 발자국 발견의 가능성이 높아 그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였습니다. 정병산은 마치 영화 같은 발견 일화를 소개드렸던 산인데요. 창원의 산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었고 공룡이 걸어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보행렬이 선명하게 나타났었어요. 제2금강산은 침식으로 인해 공룡 발자국이 찍혀있던 바위가 아래로 떨어진 장소인데요. 다른 산들과 달리 세워져 있는 바위에서 발자국이 발견된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경에 대한 옛 선비들의 찬사가 글귀로 새겨져 있었죠. 공룡 발자국의 생태학적 가치와 농암동천의 인문학적 가치가 만나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창원의 공룡 발자국 흥미로우셨나요? 우리가 함께 알아본 산 이외에도 창원에는 더 많은 공룡 발자국들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공룡 발자국을 찾아서 직접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혹시나 산을 오르다 연흔을 발견하게 된다면 꼭 창원대학교 박물관으로 연락해주세요. 오늘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주변을 잘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